한미 양국이 관세 안보 협상 타결에 따른 팩트시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워싱턴과 경주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이 띄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협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관심은 무역과 안보 분야 세부 합의 사항을 공식화하는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입니다.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을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최종 정리까지 2, 3일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협상 결과물이 문서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관측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대미 투자를 비롯한 무역 분야 세부 사항은 거의 조율이 끝났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특정 의제에 관한 문안을 두고 한미 간 협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은 아마 같이 이제 이렇게 팩트 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팩트시트에 담기는 것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승인한다며 다소 시각차를 보인 상황. 국방비 증액에 관한 세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위로 정리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한국이 우리 돈 36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 환경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구매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한미 간 관세 타결 내용이 담기는 공동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별로 관세 인하 적용 시점 등 막판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세 인하 시기는 우리가 제안한 8월 7일 대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8월 7일은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최종 확정하고 공식 발효한 날짜. 당초 정부는 이날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세 15%를 소급 적용받길 원했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달 중 대미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조율한 분위기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마무리하면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의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거라 앞으로 이행의 방향키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추가 개방 등 양측이 세부 문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 만큼 팩트시트에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담겨야 되는 부분이죠. 투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45일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게 발표가 안 됐거든요. 세세한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한미 양국은 이번 주 내로 팩트시트를 확정하고 늦어도 다음 주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초대형 외교 이벤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쳤습니다. 한미와 한중, 한일 회담은 물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하고 관련 행사를 주재하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현장에서 해당 임무를 수행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모시고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 또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뵙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친 소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에이펙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글로벌 무역 환경도 안 좋고 다자 기구에 대한 신뢰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무역에 대한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큰 과제였고, 두 번째는 이게 한국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라서 한국만의 특별히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아젠다를 발굴을 하고도 협력을 이끌어야 되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는데 이걸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상선언, 경주선언이 나왔고, 두 번째는 AI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결과 문서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다 도출을 해냈다라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외교부가 늘 강조했었던 게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거였잖아요. 글로벌 무대에서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파워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에이펙이 한 단계 외교가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마리 토끼 말고 또 한 마리 토끼라고 한다면 K컬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K컬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뭐 지드래곤 공연 반응도 좋았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보셨겠지만 만찬 공연에 대한 정상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상 중에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켜가지고 꺼내서, 직접 네. 꺼내서 이제 공연을 촬영하시기도 하셨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SNS에 공연을 또 올리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뜨거운 반응이었고, 사실 이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을 거치고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사실 준비위원장이신데 경주를 아주 자주 방문을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가 경주의 그 오랜 역사와 문화, 이것이 지금 K컬처의 원류다라는 거를 좀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요소 그리고 지금 K컬처의 현대적인 요소들 잘 연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 융합형 공공외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K푸드, K팝 그리고 K뷰티 이런 것들을 모두 섞어서 저희가 제외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또 하나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변인 역시도 이제 K 화장품에 대해서 엄청 극찬한 걸 보니까 이 성과는 충분하다라고 네. 느낌이 들면서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출국 때 배웅을 나가셨어요. 혹시 무슨 얘기가 오고 왔습니까? 잠깐? 제가 이게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이제 배웅을 했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좀 간결한 단어를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위대한 국가이고 그리고 한국 국민은 참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주 방문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의 성격상 개인 정상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예전에 아베 독단적으로 총리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수준의 그런 친밀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동맹이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이제 전략 분야라고 하는 원자력이나 아니면은 뭐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이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동의를 받아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팩트 시트가 과연 언제 나오느냐? 뭐 이번 주에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됩니까? 팩트 시트는 이 내용을 사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이 일단 다 합의를 원칙적으로 했고, 그것을 미국으로 이제 가져가서 그 부처 내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미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언제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갑작스럽게 이제 이 모두 발언에서 제안한 핵 추진 잠수함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는데 과연 어디서 건조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 조선소, 즉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후속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거든요. 우리의 건조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외 상황을 봤을 때도 이게 NPT 체제 내에서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잘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라는 거를 또 대외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범부처적으로 저희가 계속 후속 조치를 통해 가지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끌어낼 그런 아주 장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 협상과 안보 분야 합의 문서화 작업이 이번 주 내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제 관세 협상 팩트시트와 MOU 발표 시기에 관한 질문에 양국 간의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조금 더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